안녕하세요. 수학2 2차 시 함수의 수렴과 발산 문제 해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먼저 수렴이라고 하는 용어와 발산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이라고 하는 거,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때 fx라는 값이 알파라는 값으로 가까이 가게 된다면 우리가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래프 상황에서 A라고 하는 점 근처로 왼쪽 점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좌극한이라고 말했고요. 오른쪽 점 잡고 그래프를 따라서 쭉 이렇게 보내는 거 우극한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이 같은 지점을 향해서 x가 a라는 값으로 가까이 갈 때 함수 fx의 값, 함수 값은 알파로 점점 가까이 가는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수렴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렴하는 조건은 결과적으로 좌극한 그리고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fx 요렇게 쓴다라고 했었죠. 얘가 좌극한.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fx. 요것들이 전부 다 알파라는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때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케이스들은 전부 다 발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2 내에서 보는 거는 이런 상황들이 주된 상황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지 않은 거. 그 외에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진동 발산이라는 애도 있는데 얘는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을 보게 되면 가끔씩 등장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 이거를 우리가 극한을 조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단순한 함수만 주게 되면 너무 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그때 극한을 조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경계값에서의 x는 1에서의 극한을 조사해봐라 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게 결과적으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그 둘이 같은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그래프로 접근하는 방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는 말 그대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겁니다. 식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사실 지금은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평면 상에서 x는 1, 거기에 지금 x는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1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가져간다. y는 마이너스 x,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러한 직선이 나오게 되죠. 조금 더 잘 그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지금 기능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는 y절편이 1인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그려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좌극한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fx 요걸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왼쪽 점 잡고 1의 왼쪽 점 잡고 그래프를 따라서 쭉 보내봤을 때 지금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왼쪽 상황만을 살펴보는 거다 보니 fx가 지금 1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라는 식을 따라가니까 사실상 요 값은 이렇게도 써볼 수 있겠죠. 나중에 식으로 다루는 게 좀 더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같이 익혀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극한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요. 그때는 우리가 x가 1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적게 되죠. 자, 그래서 오른쪽 점 잡고 1쪽으로 이렇게 보내봤을 때
지금 x 플러스 1의 1에서의 함수값 2로 가까이 가는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욱한 값은 2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1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x가 1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범위에서는 우리가 x 플러스 1의 값을 함수를 따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아서 fx 대신에 이렇게 적은 값이랑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식으로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풀게 된다라는 거. 지금은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지 않으니까 발산하는구나 라고 극한을 조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두 종류가 딱딱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을 조금 감춰놓은 문제가 있어요. 감춰놓기 위해서 두 번째 문제처럼 절대값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왜 감춰놨냐고 말했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절대값 함수는 x의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하려고 했는데 x가 0일 때는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요. 왜냐면 분모가 0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x가 0일 수는 없고 그럼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럼 x가 0보다 클 때는 fx라고 하는 것이 x분의 절대값 x가 그냥 x로 풀리는 범위죠. 그래서 분자에 있는 식을 그냥 x라고 적어주게 되면요. x가 양수니까 약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1로 약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작을 때도 구해주면 fx는 x분의 이번에는 음수니까 그쵸? 그래서 절대값 x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씌워주면 부호를 바꾸어서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자가 마이너스 x로 정리되면서 마찬가지로 0이 아닌 값이니까 약분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래서 약분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게 되면 x가 0보다 큰 범위라는 것은 y축 오른쪽의 범위가 되겠죠. 그때는 1이라는 상수함수를 따라간다. 그래서 요런 함수.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를 따라간다. 요런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봤을 때 좌극하는 왼쪽 점 잡고 쭉 보내봤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을 향하고 있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우극하는 오른쪽 점 잡고 쭉 보내봤을 때 함수값이 1을 향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지 않죠. 자, 그래서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 이때는 1이 되기 때문에 둘이 같지 않으니까 발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가 달리 정의되어 있는 케이스, 절대값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극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